네, 시장 전체 흐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밑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트코인들 대장급들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중요 지지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또한 뭐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흔들흔들하면서 5만 달러대에서 7만 달러까지 큰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 사실상 이번 사이클 고점 3월에 찍고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세 전망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강세장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6만 달러 위로 다시 자리를 좀 잘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곧 8월 월간 종가가 마감이 되는데 6만 달러 위에서만 좀 마감을 해주면 아주 많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PCE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이제 인플레이션 방향성이 나와줄 텐데 그게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살짝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반등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8월 안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월간 종가를 6만 달러 위에서 마감시켜 줄 만한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빡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57%대 비트코인 도미넌스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중요 지지라인인 6만 1000달러를 잃었다. 텔레그램 이슈와 바이낸스 루머가 그 원인에 해당했다. 반전하기 전에 5만 6천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높고 반등을 위해서는 6만 2천 달러가 주요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만 6천 달러를 리테스트 한다는 것은 핵심 지지라인에 대해서 리테스트 한번 하고 반등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5만 6천 달러까지 가는 건 좀 그렇고 지금 수준에서 좀 어리버리 치다가 반등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텔레그램 CEO 리스크, 이게 지금 74억 원 보석금 내고 석방이 됐고 이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 수사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 최종 기소가 될 경우에는 뭐 10년형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워낙 조금 이례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시간을 좀 더 갖고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이슈가 돼버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로 언급된 바이낸스 루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팔레스타인 바이낸스 사용자의 코인을 압류한다, 이런 루머가 이런 뭐 그럴싸해 보이는 문건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과장된 건데 약간 프로파간다 느낌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불법 자금과 관련된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전체 팔레스타인 이용자들의 암호화폐를 압류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다.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켓스 매치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월 26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MVT 골든 크로스 지표를 보면 1.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7월 29일 2.03보다 떨어진 상황을 보여준다. 2.2가 넘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고평가됐다라는 의미고 이게 이하일 경우에는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MVT 골든 크로스 지표가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건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잃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6만 달러 지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사실상 약세 국면으로 전환된 것 아니냐, 이런 약세 전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9월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약세 시기였다라는 거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이 4분기 상황을 보면 역사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 4분기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적이 많았다. 작년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4분기 아주 그냥 후끈후끈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알트코인들도 알트 시즌 양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아주 기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는 9월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약세 기간이라는 전통적인 역사성 이런 것들과 조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분기별 퍼포먼스를 보면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비트코인이 175% 반등을 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225%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올해 4분기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금리 인하 이슈 플러스 미국 대선 이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엘리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베어 트랩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4분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모든 것은 나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은 베어 트랩이기 때문에 개미들 털릴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털려 나가 떨어져, 결국에는 손바뀜 이후에 마켓 메이커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어 트랩이긴 한데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조금 더 답답하고 좀 조바심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어 트랩이라고 한다라면 옵티미즘이 생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모 정서가 강화됐을 때 그렇게 고점을 향해서 유포리아 극강의 기쁨 단계로 나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약세장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이런 나름의 패턴, 흐름, 리듬을 타왔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는 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흥분 상태를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를 거치면서 느꼈을 뿐이고, 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 베어 트랩에 지금 우리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는 이런 얘기를 해요. 2021년 상승장은 2020년 10월에 펌핑이 시작돼서 13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 두 번의 랠리 모두 4분기에 시작이 됐다. 곧 열기가 달아오를 것이고, 그럴 경우에 12개월 동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역시 4분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4분기에 대한 방점을 찍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이 패턴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슈적으로 워낙 강력한 재료들이 올해 4분기에 미국에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를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케빈 스펜슨, 이건 월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월간 차트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아주 환상적으로 보인다. 매크로 상승 추세를 지금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만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딱 요것만 떼내서 보면은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모습 같잖아요.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은 추세라인을 잘 지켜가면서 잘 가고 있고 잘 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퀸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480일 뒤에 이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지금 현재 반감기 이후에 이제 130일 지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마다 같은 기간별로 지금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이제 우리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과거에 그랬던 이런 패턴의 흐름을 따라갈 거야. 패턴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리듬을 맞춰갈 거야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그냥 한번 고점 한번 만들어낸 게 전부다, 이런 생각 좀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강세장, 사실
이게 신뢰와 신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반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의 사이클과 다르게 이미 약세장으로 접어든 거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신념의 문제인 거죠. 이런 패턴과 사이클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 전제로 깔 정도로 이걸 믿는다라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의 단계가 아주 예쁘게 보일 거고, 그게 아니면 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확신과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이클 반복, 이번 사이클부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시장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직 우리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반감기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통합의 과정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대입하면 9월 말 10월 이 정도의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9월과 10월을 거치면서 엄청난 긍정성을 가진 재료들이 우리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를 생각을 하면 이런 패턴과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랠리 전에 항상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과거에도 항상 랠리 전에 이런 통합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랠리 전에. 이거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조정 과정을 생각해봐도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랠리 전에 랠리 할 거야. 그 전에 지금 통합 과정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20만 달러 이상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 이번 사이클 고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선두 주자가 블랙록이라는 점에서 사실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조금은 더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크립토로버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 빡세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폭락했지만 이제는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거대한 강세장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M2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가속도를 붙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정책 전환, 피보팅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이슈도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마냥 환호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통화량 증대라는 게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타씨, 이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을 약세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2022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알트코인들은 8년 동안 의미 있는 추세선 위에 자리하고 있다. RSI도 2014년에서 2018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알트 시총 2주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과거에도 뾰뿅뿅뿅뿅뿅 이렇게 지지 테스트 받고 급등, 이번에도 뾰뿅뿅뿅 하고 이제 급등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RSI 상황도 보니까 지금 상승 트렌드인데 곧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조금 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세장을 전망하는 그런 재료들을 담은 그런 전망과 분석들도 많고, 정반대 약세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의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개별적으로도 리서치 빡세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내 전략과 어떤 멘탈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더 선명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면 분명히 우리가 또 좋은 날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